무지외반증 수술 500만 원, 요로결석 500만 원, 요실금 500만 원, 갑상선 결절 500만 원, 관절염, 관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부전, 당뇨, 위궤양, 본태성 고혈압까지 전부. 지금 보험을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실손의료비, 암보험, 이대질환보험, 수술비 보험, 종신, 운전자 보험, 치매 보험 이렇게 다양하게 넣으신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실비보험의 상대 진단비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험을 아무리 여러 개 들어놔도 살면서 크게 아프거나 다치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르시는 분들은 많이 못 받고요. 이럴 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과한 지출을 조금 정리하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보험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리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되는 보험이고요. 과거에 판매된 상품 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크니까 그런 건데, 이런 상품들은 현재 신규 가입도 불가능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인 만큼 놓치면 그건 온전히 손실로 돌아온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에 이런 게 있다면 꼭 유지하셔야 될 첫 번째 고대 유물 보험은 뭐냐면요. 바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나온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입니다. 이 중에는 최저 보증이율이 7%가 넘는 상품들이 존재하는데요. 확정금리 7.5%, 어떤 거는 1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최저 보증 이율이죠. 요즘 7%, 최저 보증 8%, 최저 보증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연 단리 기준이고요. 과거에 존재한 거는 연 단리 기준이 아니라 복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보유 중이신 분들 가운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보험사 쪽에서 더 괜찮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연락을 받고 정리하시는 경우 꽤 많이 봤었는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고요. 오히려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시면 지금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유지를 잘 하셔야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고대 유물 보험은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12 시절에는 보험사마다 보장 구조가 전부 달랐거든요. 표준화 이전이라 한도도 제각각이었는데 상해 관련 실손 의료비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흔히 아시는 상해 입통원 의료비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입원 한도 3천에서 1억 사이에서 고르고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보장이었고요. 통원은 10만원 또는 30만원 한도에서 5천원 공제였습니다. 반면 고대 유물보험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구분 없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은 1000만원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도가 1억인 쪽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원비가 수천만 원씩 나오는 상황은 흔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더 자주 겪는 건 통원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으로 MRI를 찍었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원 한도 10만 원짜리 실비라면 나머지 90만 원은 전부 본인 부담이죠.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통원이든 입원이든 관계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이니까 1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4세대 실비의 통원 한도가 2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추가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치료비도 전액 보장되고요. 통원 시에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산재라면 산재 보험에서 나오니까 내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거기에 일반 상해 의료비까지 있으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죠.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걸로 종결이 되겠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해당 치료비의 50%인 500만 원을 중복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유지를 해야겠죠. 그러므로 3년 이내에 교통사고나 산재 경험이 있고 2009년 10월 이전 실비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마침 일반 상해 의료비로 가입되어 있다. 보험금 청구 시효가 3년 이내니까 아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치료도 보장이 되는데요. 현재 4세대 실비로는 급여 항목만 처리가 가능하고 한의원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로 청구해봤자 나오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비급여 치료에 해당하니까요. 일반 상해 의료비라면 입원, 통원 구분 없고요. 급여, 비급여 구분도 없고요. 100% 보장합니다. 치료 목적의 탕약, 처방까지 전부 보장하고요. 치아 쪽도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서는 보철 치료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사고로 인한 일레이, 올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제로비까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같은 신체 보조 장구 구입 비용도 보상 대상이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죠. 1세대 실비라서 가입자 풀이 고정되어 있고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면서 의료용이 늘어나니까 나는 병원을 안 가도 다른 가입자들의 선고 때문에 보험료가 같이 오르는 구조거든요. 건강하신 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죠.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하고요. 그래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급 병실 차익 보장도 안 되는 점은 현재 실비와 비교했을 때 단점이고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월등히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꼭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고대 유물 보험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 전용 건강보험인데요. 이 당시엔 여성 가입자에게 판매되던 해당 보험사에 많은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너도 가입하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핵심 보장은 뭐냐면 요실금 수술 시에 5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건데요.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소 마취로 20분이면 끝나게 됐고 2006년부터 건강보험도 적용이 돼서 실제 비용이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0만 원으로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 됐는데 보험사에선 500만 원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성 만성 질환에 해당하면 수술 1회당 500만 원이 나오고요. 무지외반증 수술 500만 원, 요로결석 500만 원, 요실금 500만 원, 갑상선 결절 500만 원, 관절염, 관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부전, 당뇨, 위궤양, 본태성 고혈압까지 전부 500만 원입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 오래 구두를 신어서 엄지 발가락 옆이 많이 튀어나온 분들 주변에서 꽤 보셨을 건데요.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도 많이 봤는데 이 보험으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혜택이죠. 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압도적인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래된 보험이라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쯤 납입이 거의 끝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간혹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덜컥 해지하는 분들도 봤는데 보험은요,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약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해당 기능들을 활용해서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네 번째 고대 유물 보험은 2008년 4월 이전에 판매된 수술비 특약입니다. 1종에서 3종까지 분류 체계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1에서 5종 혹은 1에서 7종, 1에서 8종으로 세분화가 됐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2008년 이후 약관에는 치은, 치근, 치조골, 처치나 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수술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2008년 4월 이전에는 이 제외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치조골 이식 수술이 보장 대상이 되는 거죠. 치조골은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인데 이 뼈가 부족해지면 임플란트 식립 전에 뼈를 보충하는 이식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2종 수술에 해당해서 보통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수술비에서 못 받는 거를 1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장 금액 구조도 살펴보면 대부분 1종 50, 2종 100만 원, 3종 20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상에서 자주 받게 되는 수술들에서 현재 체계보다 훨씬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제왕절개인데요. 제왕절개는 질병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1종으로 분류해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에서 5종 체계에서도 일부 회사가 1종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금액이 20에서 30만 원 수준이고 받기도 힘드니까 과거 상품이 확실히 유리하죠. 자궁 내막 용종의 경우도 1에서 3종에선 2종에 해당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종수술비는 1종으로 2,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또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1종으로 20에서 30만 원 수준이고요. 과거 1, 3종에서는 2종이라 100만 원 받을 수 있었고요. 또 50대, 60대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이 백내장 수술 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시액 수술도 요즘 워낙 흔한데 약관상 보장 자체가 안 되는 회사 정말 많고 되더라도 1종에서 20에서 30만 원 수준이죠. 1, 3종에서는 1종 50만 원이고요. 직장 탈 근본 수술도 1에서 5종에서는 1종에 해당해서 20에서 30만 원이지만 1, 3종에선 2종 100만 원이라서 차이가 상당합니다. 다만 3종 한도 자체가 200만 원이다 보니까 암 수술이나 뇌심장 관련 큰 수술에서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1에서 5종 수술비를 1000만 원 정도로 보완해 두시면 큰 수술과 작은 수술 모두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에서 3종 수술비는 소소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수술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특약이니까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상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늘었죠. 그리고 누수일 때 자기부담금 50만 원이죠. 누수로 100만 원 피해를 줬다면 50만 원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과거의 배상 책임은 2만 원만 내가 부담하고 98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또 요즘은 다 갱신형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갱신형 아니고요. 비갱신형으로 가능했습니다. 즉 갱신형인 배상 책임은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100세까지 쭉 내야 하죠. 그런데 비갱신형은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게 가능하니까 이 차이 자체가 엄청난 차이인 거고요. 혹시 아직 이 특약이 없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1억 한도 내에서 법적 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특약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를 긁었다든지 산책 중에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든지 길에서 실수로 상대방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고장을 냈다든지 집 수도관이 파열돼서 아랫집에 물 피해를 줬다든지 아이가 친구 집에서 가전제품을 망가뜨렸다든지 카페에서 음료를 옮기다가 옆 사람 노트북 위에 쏟았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전부 보장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핵심은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당연히 해당 안 되고요.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커버해주는 정말 쓸모있는 특약이죠. 내 배우자나 자녀, 강아지, 고양이도 다 보장 범위에 들어가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한 개씩 보유하면 합산 한도로 더 큰 금액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러니 비갱신형 일배책인데 자기부담금이 2만 원밖에 안 되는 건 절대 정리하시면 안 되겠죠. 다음 6번째는요. 2008년 이전 이 시기 암보험이 지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약관상 12번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에 악성 신생물이 표기되어 있죠.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사암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만 포함되어 있고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는 게 뭐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남녀 통합 1위암이 놀랍게도요. 갑상선암이 1위입니다. 요즘은 갑상선암을 유사암에 포함시켜 두었고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밖에 가입을 못합니다. 일반암이 1억이라면 갑상선암 보장은 2천만 원이 최대인 거죠. 그런데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약관상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니까 갑상선암도 1억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보험에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된 보험이 있다. 그러면 잘 유지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사암 가입 한도를 일반암과 동일한 1대1 비율로 가입 가능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즉 일반암이 5천이면 유사암도 5천만 원인 거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자리암, 경계성 종양 전부 5천만 원 각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가입하셨던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6가지 고대 유물보험 살펴봤는데요. 고대 유물보험의 단점으로는 단기 입원 시 그리고 상급 병실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요즘 실비도 같이 보장을 받으시고 1, 3종 수술은 한도가 작기 때문에 1에서 5종으로 보강해 주시면 좋고 유지가 어렵다면 담액 완납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납입을 끝내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약관 대출 및 중도 인출 등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오래된 보험이라고 전부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에 한해서 실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너무 건강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보험료만 꾸준히 나가고 계신 분들, 특히 1세대 실비보험이라 보험료가 계속 오르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겠죠.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본인 보험 증권과 비교해 보시고요. 전반적인 보험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